안녕하십니까. 대치아이드 입시연구소 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연 소장입니다. 오늘은 4, 5, 6등급 친구들을 한번 심폐소생술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상위 대학만 영상을 찍고 영상 정보를 주는 것 같다는 컴플레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천대 교과 논술인가요, 소장님? 보통 논술 전형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과 부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내신 부분이? 그것도 있지만 전형 자체가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김나연 소장님, 적성고사 페이지하고 올해 첫 해 지금 이 대학들이 논술 전형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네.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인원수가 851명으로 좀 줄었네요. 그런데요. 지금 가천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숫자는 951명입니다. 951명인가요? 네네. 수원대 같은 경우도 가천대 준비하면 수원대 같이 준비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고려대 세종은 인문논술 따로 수리논술 따로네요. 네네. 근데 만일 가천대를 준비를 하면 수원대 가능하고 고려대 세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산업대 같은 경우가 수리논술만 진행을 하는데 네네. 이쪽 가천대를 준비하면서 고려대 세종이라든지 한국산업기술대 같이 준비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러니까 등급이 솔직히 좀 어느 정도 4에서 좀 6등급까지 쭉 빠진 친구들 중에서 생기부도 안 잡았고 수능 준비도 좀 어중간히 좀 해가지고 정시에서도 좀 승부 못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전형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합니다. 1976명인데 가천대에서 인원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2,000명 가량 뽑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김나연 소장님, 교과 논술이 뭡니까? 네, 특성고사의 서술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네요, 그러면? 네, 사실은 특성고사를 오랫동안 준비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특성고사를 글로 쓴다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버전을 바꿔서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그 노하우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학교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데 애들 네네. 잘 쓰나요, 솔직히? 네네, 사실 6등급 학생들도 내신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애들이 얘기했었어요. 그냥 희망만 주시지 말고 진짠가요? 잘 쓰고 있나요, 6등급?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지금 6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업 참여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하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요런 전형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반 논술과는 다르게 범위가 있습니다. 약식 논술이라고 합니다. 약식 논술이 뭔가요? 자, 논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으면은 한 문제에다가 뭐 한 1800자, 1500자 막 이렇게 쓰는 논술이 보통인데 이거는 한 30자, 50자?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쓰는 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주관식에서 살짝 그렇죠. 양이 늘어난 느낌이네요. 네, 어떤 거는 단답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수학은 과정, 풀이 과정을 꼭 보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제 40자, 50자 정도 써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게 제일 많이 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그 기말고사라든 중간고사에 그렇죠. 나오는 어떤 서술형 문제하고 흡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4, 5, 6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가 높은 대학의 논술은 지원하기 좀 애매하고, 왜냐면 높은 대학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도 높은 편이잖아요. 네. 요런 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도 좀 살짝 약한 편이고, 그리고 약식 논술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문제당 10점이 배정되어 있는, 이거는 가천대 기준이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개 모든 대학은 대학이 속해 있나요? 그 4개 대학은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한 대학을 좀 준비를 하게 되면은 4개의 대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내신 등급이 처진다고 해서 지금 일찌감치 포기하고 수능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김나연 소장님, 2022학년도 가천대 논술 전형 가이드인데 네. 지금 다른 대학도 나와 있나요? 지금 이 전형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설명이 잘 들어가면 다른 대학은 다 같은 유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원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뭐 고려대 세종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똑같은 건가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수능 최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는 그 4개 대학 중에서 2개 대학이에요. 어디예요? 가천대하고 고려대 세종. 최저 학력 기준이 한 개 영역 3등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4, 5, 6등급 친구들이 4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을 3등급 맞추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 경쟁률이 처음엔 한 30대 1, 40대 1 정도까지도 생각했는데 이 등급 때문에 좀 확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나연 소장님, 그러면 가천대 논술 전형 가이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특징이 일단 학교에서 발표한 대로 적성고사 폐지하고 논술고사 이제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기존의 논술 전형으로는 많은 학생들을 뽑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 학교 측에서는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 전형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을 좀 더 가천대 쪽으로 모으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이 전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천대 좀 꼼수가 보이거든요, 솔직히. 입시 네. 방송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해드리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좀 중위권 친구들이 많이 해요. 네, 가천대 네. 그 점수 환산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3, 4등급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가천대 교과 방식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 2등급으로 둔갑을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천대 측면에서도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생들 군이 2점대 후반에서 3, 4등급 친구들이에요. 실제 내신 등급은. 가천대 같은 경우 4, 5, 6등급 중에서 일정 부분의 3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 자하고 그리고 약식 논술에서 어느 정도 좀 논리적인 학생들을 좀 뽑아내려는 이런 느낌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출제 방향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이제 학교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라면 내신 대비 때 서술, 논술형, 문항 분명히 다 준비했을 것이고 그런 것 정도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EBS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중심으로 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능 연계 교재,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요거를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 나는 따라갈 것 같다. 그리고 내 내신 등급은 4, 5, 6등급이다. 그리고 수능 4개 과목 중에서 1개는 3등급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기말이나 중간고사 때 어느 정도 약식 논술이 가능하다. 요런 친구들이 제가 말하는 거에 딱딱딱 걸려 들어오게 되면은 가천대 논술 지원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네.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소장님 준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학교에서는 사교육 도움받기보다는 학교 수업 정기고사 잘 준비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우리가 객관식 전형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서술형으로 바꿔서 그거를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될 건데 솔직히 말해서 4, 5, 6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가 자기주도 학습이 좀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4, 5, 6등급 학생을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4, 5, 6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가 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혼자서 어떤 주도적으로 좀 어떤 공부가 좀 안 되고 주위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이런 경우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요런 사교육에 도움 받기보다는 요렇게 나와 있지만 근처에서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4, 5, 6등급 친구들 마지막이라도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그럼요. 학원이라도 열심히 한번 다녀보셔야죠. 그렇죠. 네. 자, 소장님, 그러면 가천대 논술 전형 가이드인데 평가 방법은 뭐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인문계는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에서 15문제죠. 그래서 각 문항 10점이 150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150점인데 아까 논술이 우리가 6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래서 450점을 기본 점수로 깔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논술에서 600점 만점 중에서 450점은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네. 그 다음에 400점은 내신이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래서 다 1000점이죠. 네, 그러면은 450점 기본 점수를 깔아주고 거의 이거는 진짜 논술 잘 본 친구들이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네요. 네네, 최저등급 맞습니다. 맞추고. 네. 그래서 논술로 뒤집을 수 있는 이 전형이다라고 학교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뭐 하나도 못 썼다 하더라도 빵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가 가천대에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나와 모의고사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씩 좀 풀어보시고 80분 시간 제기 해가지고 타임어택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소장님, 국어하고 수학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문항에서 이제 일단 이제 1학년 국어는 우리가 다 이제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간다고 했고,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문학, 독서라는 게 사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이제 공통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화작이나 그러니까 언매를 우리가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까지 다 아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게 학교 측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차피 4, 5, 6등급 친구들 중에서 정시 또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정시 점수가 좀 안 나와. 그런데 좀 욕심이 나는 대학을 좀 지원하는 데는 정시로 좀 불안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이제 수원 수투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수학은 공통 과목이네요. 네, 특별히 풀이 과정을 꼭 많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가 많아요. 2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양하게 점수가 많이 이제 부분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국어 말씀 잠깐 드렸지만 국어도 문학과 독서 쪽에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팁을 주셨고요. 이제 화법이나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정도씩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가천대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 한번 볼까요? 네. 가천대 이제 반영 방법이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학생들에게.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반영 교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35, 25, 25, 15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좋은 점은 만약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성취도 A가 하나 있는 학생이라면 교과에 한해서 등급을 하나, 최하 등급을 하나 올려주는, 1등급을 올려주는, 상향 적용하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유리한 그런 논술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반영 방법이네. 내신 반영 방법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실제로 3, 4등급인 학생이 가천대로 우리가 그쵸. 돌리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가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한 가천대 4, 5, 6등급이 네. 더 등급이 낮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등급보다 훨씬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천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천대 방식으로 환산을 해봐야지 지금 현재는 한 7등급이라고 해서 요게 요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전형이 바로 가천대 논술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김나연 소장님 일정 한번 알려줘야죠 애들한테. 네네. 언제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고사 언제 보나요? 이제 논술고사는 인문계열하고 간호학과는 11월 25일 날, 그 다음에 자연계는 11월 26일 날, 즉 다시 얘기하면 수능을 치고 난 뒤에 그 시험을 다음 보는 주가 거죠. 되겠네. 18일이 수능일이니까. 네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강하고 어떤 거에 약한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정시만 고집할 게 아니고 내가 정시 6월 모의고사라든지 또 9월 모의고사 남았죠 여러분들. 그거를 토대로 내가 어느 대학까지 좀 지원해 볼 수 있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정시로 좀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이과 학생들한테 좀 자리를 비켜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강한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학교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뭐 기본 다 비슷하죠. 네네. 네, 더 이상 뭐 설명 드릴 필요 네네네. 없고.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이 표는 어떤 건가요? 네, 이건 학교 측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제 논술 등록자 추정 컷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대학을 이제 지원했을 경우 논술에서 101점에서 106점짜리 학생들이 이제 가능하다. 컷이 될 것이다. 그 중에 IT 융합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98에서 112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기준을 적성고사를 그동안 줘 봐왔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 측에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 이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까 논술 만점이 150점이었죠. 네. 이 150점 기준으로 네. 경영대학 같은 경우 101에서 106, 네. 그 다음에 예술대학 같은 경우 108에서 11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있죠.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80분을 기준으로 두고 타임어택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군에 좀 들어오는지 확률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모의고사 문제하고 또 이제 실전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사이하고, 제가 봤을 땐 100이라고 106이면 103 정도, 여기 딱 중간 라인을 잡고 타임어택 논술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네. 네, 이거는 아이디의 입시연구소 네이버 밴드에다가 PPT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나연 소장님 오늘 PPT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